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이제는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출근하는 대신 천천히 공원 산책을 하며 아침 햇살을 맞는 삶을 살겠노라고. 서류 가방 대신 손에는 건강검진표가 들리고 업무 지시 대신 혈압 수치에 민감해지는 삶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한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산책과 평화로운 톡서, 손주들과의 웃음 섞인 일상.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몸은 쉬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하고 쌓인 피로는 단지 수면으로 풀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 퇴직 이후의 삶은 회복이 아니라 폭구에 가까운 싸움이었다. 건강할 때 그만두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이제야 깨닫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된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1세 이모 씨는 퇴직 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발로 병원을 찾았다. 36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그는 정기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별다른 운동도 하지 않았다.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허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쑤셨다. 그는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신경외과를 찾았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복합적으로 진행된 상태였다. 치료는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그는 매일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나가야 했다. 공원 대신 병원 폭도를 걷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은퇴하면 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쌓인 고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수원의 68세 정모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체중이 10kg이나 늘었다. 처음엔 퇴직 후의 여유로움이 즐거웠다. 늦잠을 자고 아침엔 느긋하게 빵과 커피를 즐겼고 점심엔 동네 친구들과 자주 외식을 했다. 저녁이면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특별히 나갈 이유도 없었고 이제 좀 쉬자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가벼운 숨참과 피로감을 느끼며 병원을 찾았고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은퇴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매일 새벽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식사량을 줄이고 음식을 직접 해먹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방심했을까 후회가 컸죠. 건강은 쉬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더군요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 피로 대신 땀방울이 맺혀 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3세 김모 씨는 아내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아내는 텃밭을 가꾸고 그는 바닷가 산책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은퇴 직후부터 그는 만성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결국 그는 위 내시경과 뇌 MRI까지 받게 됐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위염과 수면장애, 미세한 뇌혈류 저하가 동반된 상태였다. 의사는 오히려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마음도 몸도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역할 상실감이 그의 몸을 뒤흔든 것이다. 이후 그는 일정한 생활 루틴을 만들고 아내와 함께 주 3회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퇴직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하니 몸도 따라 아프더라고요.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죠.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전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건강 역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돌봐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퇴직과 동시에 업무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생활의 리듬도 잃게 된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관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은퇴 이후에야 실감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 이후의 시간을 휴식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 휴식이 지나치면 무기력으로 바뀌고 무기력은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사라지고 하루의 목표가 사라진 그 공백 속에서 몸은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진다. 은퇴 후 공원을 걷고 싶다는 소망은 단순한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보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진짜 여유란 건강한 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공원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운동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는 뜻이며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반면 병원 폭도는 돌봄의 대상이 자신에서 타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남이 나를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빠진다.
건강은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루틴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일과를 잃은 빈 공간을 아무렇게나 채우기보다 내 삶에 맞는 리듬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걷기, 식사, 수면,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나를 돌보겠다는 각성에서 시작된다. 결국 걷는 길이 병원 복도가 될지, 공원 오솔길이 될지는 지금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퇴직 후의 삶은 결국 병원에서 회복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병원이 아닌 공원이길 바란다면 그 바람은 오늘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퇴직은 더 이상 고통의 끝이 아닌 돌봄의 시작이어야 한다. 퇴직 이후 건강이 악화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문가로서 마음이 무겁다. 우리는 흔히 퇴직을 일종의 휴식 혹은 해방으로 여기며 긴 노동의 여정이 끝나고 마침내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의 몸 상태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보다는 폭구 혹은 후속 조치의 시작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른바 퇴직 후 건강 쇼크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피로가 응축되어 있던 몸은 긴장감이 풀린 순간부터 그동안 묻어두었던 고통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몸의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된다.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만성질환이 고개를 들고 서면 식습관, 활동량의 변화로 인해 몸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 큰 병을 키운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척추 및 관절 질환은 은퇴 이후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질병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건강 악화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퇴직 이후의 건강 문제는 생활 습관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 치료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일상의 재구성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안긴다. 전문가로서 늘 강조하는 것은 생활 리듬의 복원이다. 퇴직 전까지 직장이 정해주던 시간표가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하루의 구조 자체를 잃는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신체 리듬은 급격히 무너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우울감과 무기력, 수면 장애로 이어진다. 결국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핵심은 새로운 생활 패턴을 수립하는 것이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걷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다.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사회적 연결이다. 정서적인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병을 마주하는 일은 더욱 위협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년층은 만성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연결된 존재이며 일상 속에서의 관계망은 곧 회복의 자원이 된다. 공원 산책 모임, 걷기 동호회,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 유지의 수단이 된다. 몸은 움직일 때 살아있고 마음은 연결될 때 견딜 수 있다. 식습관 역시 퇴직 이후 가장 흔히 무너지는 영역 중 하나다. 직장 생활 동안은 비교적 일정했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간편식이나 외식 위주의 식단이 지속되면서 체내 영양 균형이 붕괴된다.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과 과도한 탄수화물, 알코올 소비는 근육량 저하와 비만, 당뇨 위험을 높인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자 대부분은 살이 좀 찌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체성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여야 한다. 단백질 중심의 식단,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당한 양과 절제된 간식이 필수다. 전문가로서 자주 접하는 또 다른 질문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직전에야 건강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만 사실 퇴직은 준비가 필요한 이행기다. 적어도 12년 전부터 신체 검사와 생활 습관 개선, 운동 루틴 확보, 식단 조정 등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나는 아직 괜찮다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인해 예방적 접근이 지연되는 경향이 크다. 건강은 일종의 예금처럼 사전에 저축해 두어야 하는 것이지 퇴직 이후의 급여처럼 기다리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퇴직은 단절이 아닌 전환이다. 일터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몸이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나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다. 치료보다 예방, 병원보다 공원, 복약보다 걷기. 이 간단한 공식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꾼다.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연결을 복원하고 식사를 다시 설계하는 일. 이 네 가지가 퇴직 후 건강 회복의 핵심 축이다. 물론 그 시작은 어렵다. 평생을 달려온 이들에게 걷기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리한 삶을 살았기에 이제라도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병원이 아닌 공원이길 바란다면 병원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공원으로 나아가는 의지와 준비다.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의지와 실천이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퇴직 후에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쌓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한 걸음씩 병원 대신 공원을 향해 걷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퇴직 준비이며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전략이다.